안녕하세요, 달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래머스의 타겟 넘버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같이 보실까요? n개의 음이 아닌 정수들이 있습니다. 이 정수들을 순서를 바꾸지 않고 적절히 더하거나 빼서 타겟 넘버를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5개가 들어있는 배열로 숫자 3을 만들려면 다음 5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3을 만들 수 있는 5가지 방법이 나오고요. 사용할 수 있는 숫자가 담긴 배열은 numbers, 타겟 넘버 타겟이 매개변수로 주어질 때 숫자를 적절히 더하고 빼서 타겟 넘버를 만드는 방법의 수를 리턴하도록 솔루션 함수를 작성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numbers로 1과 2와 1이 들어있는 배열이 주어지고 타겟 넘버로 2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정답을 찾을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볼까요? 우선 이렇게 숫자 1과 2와 1이 주어졌을 때 이 정수들을 더하거나 빼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수식을 한번 따져 볼게요. 우리 우선 이 첫 번째 자리에서 숫자를 이렇게 플러스 1을 사용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을 사용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숫자에서는 어떤가요? 이때도 역시 이렇게 플러스 2를 사용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를 사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플러스 2를 사용할 수 있고 마이너스 2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세 번째 숫자에서는 어떤가요? 역시 마찬가지로 플러스 1을 사용할 수 있고 마이너스 1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는 총 8개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각 수식을 한번 계산해 보면 이것은 1 더하기 2 더하기 1이 되니까 4가 되고요. 그러니까 타겟 넘버와 일치하지 않죠? 얘는 어떻죠? 1 더하기 2 더하기 빼기 1이니까 2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타겟 넘버를 찾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계산해 보면 1 빼기 2, 1이니까 0이 되고 다음은 1 빼기 2 빼기 1이니까 빼기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아래로 내려와서요. 빼기 1 더하기 2 더하기 1은 2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째 타겟 넘버를 찾는 거고요. 다음은 0이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 빼기 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정수들을 가지고 이렇게 타겟 넘버를 만드는 방법이 총 2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주어진 정수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수식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바로 재기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했던 것처럼 배열의 인덱스를 이렇게 1씩 증가시키면서 재기 호출의 매 단계마다 각 정수에 대해서 덧셈과 뺄셈 이렇게 2번의 연산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현재 인덱스가 배열의 길이와 동일할 때 멈춰야 되고요. 이때 누적 계산 결과가 타겟 넘버와 동일하다면 개수를 1 증가시키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파이썬으로 코드를 작성하면서 재기 알고리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카운트라는 변수를 0으로 초기화를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카운트를 반환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재기 함수를 하나 작성할게요. 그 함수의 이름을 dfs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 함수는 인자로 현재 인덱스와 누적 계산 결과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 함수 밖에서 인자로 현재 인덱스는 0, 그 다음에 누적 계산 결과를 0으로 해서 이 재기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재기 함수 내에서는 이 카운트 변수의 값을 특정 조건이 만족하면 1씩 증가를 시켜야 됩니다. 파이썬에서 이렇게 함수 내부에서 함수 외부에 선언된 변수의 값을 변경할 때는 이렇게 non-local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count라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이 함수를 2번 재기적으로 호출합니다.
첫 번째는 인자로 다음 인덱스를 넘기고요. 그 다음에 이 누적 계산 결과에 이렇게 현재 인덱스가 가리키고 있는 정수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함수를 한 번 더 호출하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현재 정수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DFS 00으로 호출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DFS 0 더하기 1 그 다음에 현재 누적값이 0이죠. 그 다음에 인덱스 0자리에 있는 숫자 즉 이 1이 여기에 더해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호출에서는 여기가 빼기 1이 될 것이고요. 즉 이 경우와 이 경우가 각각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 함수 호출 내에서 이 경우와 이 경우가 또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재기적으로 또 그 안에서 이 경우와 이 경우가 시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현재 인덱스가 이 배열의 길이와 같고 누적 계산 결과가 이 타겟 넘버와 같다면 우리 카운트를 1 증가시켜 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if문을 이용해서요. 우선 인덱스가 이 넘버즈의 길이와 같은지 확인하고요. 이게 만약에 같다면은 누적 계산값이 이 타겟과 같은지 또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우리 카운트를 1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인덱스가 배열의 길이와 동일하다면 우리 여기서 재기함수를 탈출해야 됩니다. 즉 이 재기함수의 기저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코드 작성이 끝났는데요.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네, 여기에 오타가 있었네요. 네, 여기가 토탈이어야 되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이제 실행이 잘 되고요. 제출도 해보겠습니다. 네, 제출한 코드가 잘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n을 주어진 배열의 길이라고 했을 때 이 풀이의 시간 복잡도는 O of E의 n승이 되는데요. 이렇게 재기함수를 한 번 호출할 때마다 매번 두 번의 연쇄 호출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호출 스택의 깊이는 n과 비례하기 때문에 지금 이 경우에는 깊이가 3이죠. 그래서 공간 복잡도는 O of n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면접관이 스택 오버플로우 문제 때문에 재기 알고리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스택 자료 구조를 사용하여 반복 알고리즘으로 구현하면 됩니다. 스택에 최초에는 인덱스와 누적값의 쌍을 00으로 초기화하여 추가하고 스택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반복을 하면 됩니다. 각 단계에서 스택으로부터 인덱스와 누적값을 꺼내서 다음 인덱스와 누적값에 현재 정수를 더한 값의 쌍과 현재 정수를 뺀 값의 쌍을 추가합니다. 만약에 인덱스가 배열의 길이와 동일하다면 누적값이 타겟 넘버와 같은지 확인해서 같다면 1을 더해주고 반복문을 건너뛰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알고리즘을 한번 파이썬으로 짜볼까요? 이전 코드와 마찬가지로 count라는 변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스택이 하나 필요합니다. 파이썬에서는 그냥 리스트를 스택으로 쓸 수 있죠. 그리고 이 안에 최초 인덱스와 누적값을 쌍으로 추가해 줍니다. 그 다음에 스택에 원소가 있는 동안 반복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스택에서 가장 최근에 추가된 원소를 꺼냅니다. 그럼 여기서 인덱스와 누적값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스택에다가 재기 알고리즘과 비슷하게 인덱스에다 1을 더하고 그 다음에 토탈에 넘버즈의 인덱스 자리에 있는 정수를 더해줍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 자리에 있는 정수를 또 빼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 이제 인덱스가 배열의 길이와 같은지를 체크해야겠죠? 그 다음에 토탈과 타겟이 같은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하면 카운트를 1 증가시켜야 되고요. 재기 알고리즘일 때는 함수를 리턴해야 됐죠? 여기서는 반복문을 다음으로 건너뛰도록 이렇게 continue 키워드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코드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코드가 잘 실행이 되는데요. 그럼 제출도 해보겠습니다.
네, 제출한 코드가 잘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반복 알고리즘의 복잡도는 이전 재기 알고리즘과 동일한데요. 이 스택의 메모리 사용량은 n과 비례하고 연산량 역시 여전히 매 단계에서 2배씩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래머스의 타겟 넘버 문제를 함께 파이썬으로 풀어보았습니다. 코딩 테스트 준비를 하시는데 본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